내적 공간은 주장 2절 내적 공간은 여러분들은 그동안 유클리드 내적, 유클리드 인너 프로덕트, 덧 프로덕트에 대해서 주로 배워왔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유클리드 공간, Rn 공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벡터 공간 V 이거죠. 이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길이나 거리나 직교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좀 다른 개념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클리드한 벡터 스페이스 사이에서는 성분끼리 얘기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르잖아. 행렬들인데 행렬들 두 개 사이에 곱셈, 행렬들의 거리, 행렬들 사이의 거리, 행렬의 크기, 행렬들이 직교하는 함수들의 거리, 두 함수의 거리, 두 함수들이 직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어떻게 보는지 연산이 좀 약간 일반화돼야 되겠죠? 그럼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벡터 공간 V상에서의 내적은 V상의 한 쌍의 벡터 UV에 대해서 스칼라 요것을 대응시킨 함수 VV에서 R로 보내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걸 내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본 내용이죠? 그렇죠? 스칼라 대하는 네 가지. 그렇죠? 네, 앞에서 본 내적하고 똑같죠. 덧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정도 그대로죠? 단지 표현만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썼죠. 내적을 점으로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위에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내적이라고 하고 벡터 공간이 이와 같은 내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벡터 공간이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내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바로 내적 공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내적과 함께 벡터 공간 우리가 내적과 함께 내적 공간을 자, 벡터 공간 V의 특정한 내적이 정의된 그런 자, 유클리드 내적 덧 프로덕트는 이거의 특수한 케이스예요. 자, 그럼 Rn상에서 다른 내적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Rn상에서 우리는 하나의 내적만 공부했었던 것이거든요. Rn상에서의 덧 프로덕트만 공부했거든요. Rn상에서 일반적인 내적은 무엇입니까? 자, UV 내적을 V 트랜스포즈 A로 한번 지정해봅시다. 저것이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걸 U 플러스 V의 W 또는 W 트랜스포즈 A에 이렇게 쓸 수 있죠. 풀어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성립하네. 자, 상수배한 거. V 트랜스포즈 A CU 하면 C가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와서 C의 UV 첫 하나 조건, 두 번째 조건 만족하네요. 세 번째 조건, UV에 대해서 한번 해야지. UV는 V 트랜스포즈 AU죠. 자, 그러면 그러면 V 트랜스포즈 AU의 트랜스포즈는 뭔가? V 트랜스포즈 AU가 되네. 이건 실수니까. 이건 실수예요. 이건 실수예요.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UV는 뭐냐? V 트랜스포즈 AU예요. 그거의 트랜스포즈를 한번 씌워줘봐. 요게 같으니까. 실수니까. 원바이원이니까 트랜스포즈하고 아닌 게 똑같은 거예요. 원바이원 스칼라에서 트랜스포즈 씌워주나 안 씌워주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 U 트랜스포즈에 A 트랜스포즈 V가 되네. 이게 U 트랜스포즈 AU V가 만약 이 식이 성립되려면 이게 돼야만 이게 되는데 퀘션 마크 하나 주자. 이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 A 트랜스포즈하고 A가 같아야만 되죠. 그 식이 성립하려면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아야 돼요. 즉 A가 대칭해야지 이 조건, 세 번째 조건 이게 만들어요. 가완 이게 만들어요. 자, 그 다음 또 UV 이것이 대칭 행렬일 조건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조건 4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조건은 뭐냐면 N/N 행렬에 대해서 U 트랜스포즈 AU가 0보다 크게 언제나 0보다 커야 되거든. UU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가 아니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이 조건이 뭐예요? A가 바로 퍼스팅 그래프니까 양의 경고라는 거가 동치죠. 모든 영하의 벡터에 대해서 유트랜스포즈가 0보다 크다는 게 바로 양의 경고의 데피니션이죠. 이 A의 아이겐밸류가 다 양이라는 거하고 동치죠. 퍼스팅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만족하려 그러면 이게 A가 양의 정보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연산을 정의하는데 이 행렬 A가 대칭 행렬이면서 포지티브 데피니트이면 이게 내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 A에 대해서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면 그것이 다 내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특수한 경우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예요. 유클리드 내적은 이거죠. 이거는 V 트랜스포즈 곱하기 U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은 V 트랜스포즈의 아이덴티티 곱하기 U죠. 이게 바로 A가 IN 상등 행렬이죠. IN은 대칭 행렬이죠. 아이겐 비례가 1이죠. 포지티브 데피니티죠.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동안 내적이라고 하면 A가 IN인 특수한 경우의 내적만 다뤄온 거예요. 지금은 그거를 일반적인 내적. 예를 들어서 2차 행렬 이렇게 줍시다. 3, 2, 2, 4 이것에 대해서 내적을 UV를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내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의 정보고 그러고 대칭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입니다. 자, 어쨌든 내적을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그런 내적에 대해서 노름을 생각할 수 있어요. 크기는 그 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U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럼 U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돼요? U의 제곱이 되죠? 그럼 U 트랜스포즈의 A의 U가 돼서 43이 돼요. 요거에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U 트랜스포즈 A를 정의한 거잖아요. A가 끼어서 이게 돼요. 이게 10이 아니라 43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아이덴티티 때는 10. 이거예요. 유클리드 길이는 루트 10인데 비해서 그냥 크기는 루트 43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각도, 사이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사이각은, 이거는, 이 벡터는 지금 행렬이에요. 두 행렬 사이의 사이각. 그림 못 그리죠? 그림은 못 그리지만, 두 행렬이 있으면 두 행렬의 내적 구할 수 있죠, 사이. 두 행렬, 각각의 행렬에 대해서 크기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숫자가 나오죠? 이 숫자가 바로 코사인스라고. 그게 사이각. 행렬 사이. 두 개 함수. X제곱의 함수하고 X공승의 함수가 있어요. 이 숫자의 사이각. 그릴 수 있어? 눈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개의 벡터 사이의 사이각은 코사인스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내적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내적만 있으면 그걸로 크기를 정의해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유클리드 내적에서 이용해서 했던 사이각, 같은 사이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임의의 내적 공간에서 삼각부등식,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소개할게요. 자, 또 그람-슈미트 정규직교화 방법이 바로 내적 공간 V에 대한 기저, 여기서부터 정규직교 기조 바꾸는 사용했죠. 여기서도 사용한 게 바로 내적을 사용한 것이죠. 자, 내적. 그 내적들이 일반 벡터 공간에서는 유클리드의 내적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내적을 이용해야만 행렬 사이에 행렬을 벡터로 하는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정규직교 기저를 구할 수 있어요. 함수를 벡터로 하는 그런 벡터 공간에서의 정규직교 기저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정규직교 기저가 얼마큼 중요한지 보여줄게요. 자, 복소수 C상의 벡터 공간을 복소 벡터 공간이라고 하죠. 앞에서 우리가 실수 C상의 벡터 공간을 실 벡터 공간 또는 그냥 벡터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소수 C상에서의 벡터 공간, 즉 복소 벡터 공간에서 또 똑같이 이전에 실 벡터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부분 공간의 개념, 1차 독립의 개념, 2차 종속의 정의, 기저에 대한 정의, 차원에 대한 정의, 그람-슈미트 정규직교화 과정들 모든 내용들이 실 벡터 공간과 똑같이 정의돼요. 다만 스칼라만 실수 X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행렬이 실수 행렬이 복수 행렬로 바뀌어요. 연산은 같이 적용됩니다. 자, 비로소 이 복수 벡터 공간에 와서야 이 n차의 정사각 행렬은 n개의 골값을 갖는다는 말이 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 행렬도 복수 골값을 갖기 때문에 실 벡터 공간에서는 A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벡터 공간에 와서야
공간에서의 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소 벡터 공간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다음과 같은 연산을 V 곱하기 V에서 C로의 이 함수 이것이 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그걸 내적이라고 해요. 네 가지 성질이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요. UV가 실수 때는 똑같죠. 근데 복소 쓸 때는 컨주게이트가 실수 때는 똑같기 때문에 안 쓰나 차이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요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V가 복소 벡터 공간이라 그러면 거기에 이런 성질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내적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것을 복소 내적 공간이라고 해요. 컴플렉스 인너 프로덕트. 이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온 가장 아름다운 수학적. 여기서는 다 돼. 이전에는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것들이 허다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되는 예만 봐왔죠. 이게 다 어디서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다 됩니다. 복소 내적 와서야 비로소. 그리고 이 UV가 그 0인 경우에 U와 V, UV의 내적이 0인 경우에 우리는 두 개의 벡터가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내적 공간의 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그대로 따로 나옵니다. 내적에 대해 성질한 성질들이에요. 제로하고 V하고 내적은 0. 스칼라가 이소에서는 앞에 나올 때 컨주게이트 나와요. 그럼 UV의 이 CN상에서 유클리드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똑같이 정의되는데 컨주게이트 순서는 V1, VI, VJ를 바꿔서도 상관이 없어요. 스칼라죠. 실수가 아니라 이게 복수였으니까 컨주게이트 함수예요. 그리고 이 내적, 이렇게 내적을 정의하면 이 내적이 바로 이 네 가지 성질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봐왔던 벡터 공간에서의 내적, 유클리드한 내적, RN에서의 덧 프로덕트가 바로 우리가 지금 정의한 인너 프로덕트의 스페셜한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컨텐츠는 네가 지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내적의 일반화는 이거예요. UV 위치도 바뀌고. 실제로 보면 이 UV는 뭐예요? UV가 바로 UV 쓰는 거죠. 이게 뭐냐면 V의 스타의 U하고 똑같게 되는 게 바로 이걸 보면은 알 수 있겠죠? V가 앞으로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돼야 되나? 우리가 차원이 맞았습니다. 자, 봅시다. 연속함수의 집합. 성분은 복소수를 갖고 있는 연속함수는 연속 복소 스칼라를 갖는 연속함수의 집합. 연속함수의 집합. 예? 복소, 벡터 공간을 이루느냐? 덧셈과 스칼라 배에 대해서 연산을 정해주면 이거에 대해서 벡터 공간을 이루는 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더 나아가서 내적을 어떻게 정해주냐? 내적을 이렇게 정해줘요. 두 개의 벡터 사이에 알파가 있다고 들어오고 적분으로 앞뒤 바꿔서 이 벡터에 선택. 그럼 함수 그대로인데 스칼라들에만 복소수 스칼라에만 선택. 그러면 이 연산이 네 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요. 1, 2, 3까지 다 만족. 1, 2, 3 만족하는 건 쉽고 4 만족하는 것도 한번 보여볼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은 언제나 0보다 크죠. 함수의 절대값입니다. 위에 만족하는 거 제곱이니까 또 30값입니다. 위에 나타나요. 따라서 이것이 언제나 성립되죠. 이게 제로 벡터가 되는데 제로가 두 벡터의 내적이 같은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것은 언제 그러냐면 이게 0이어야 하는 거죠. 절대값이 0이 되려면 바짝 되죠. 0함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조건 만족하죠. 같은 식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다 만족. 근데 내적. 이 내적이 굉장히 중요한 내적이에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적. 자, 그럼 이제 두 벡터 사이의 내적을 정리했어요. 그들 사이의 크기, 노름을 얘기하죠. 거리. 노름은 자기 자신의 간의 내적의 수학을 노름이라고 합니다. 거리, 두 벡터 사이의 거리는 두 벡터 사이의 차의 노름을 두 벡터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전에 배워왔던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성분. 맞죠?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고 함수가 이런 연속 함수예요. 앞에 똑같은 함수예요. 예제 3에서 특정하게 함수. 이거의 노름을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f의 함수의 크기. 어떻게 해요? 함수라는 벡터예요. 함수라는 벡터의 크기. 함수 어떻게 되나요? 레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f의 노름. 크기는 fx의 이너 프로덕트. 그 구해주게 나중에 시작. 이거 2분의 1. fx가 뭐예요? 레저를 어떻게 정해졌어요? 뒤에 거에 3분의 1 곱하기 앞에 거. 이렇게 해서 파이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3분의 1 때문에 그 찰나에가 3분의 1가 때문에 마이너스로 바뀌죠? 2에 마이너스 몇 중 곱하기 2에 플러스 몇 중 하면 3대에서 영승이 되죠? 2의 영승은 뭐가 돼? 1이 되잖아. 1이 됐죠? 2를 적분해서 0부터 파이까지 1을 적분하면 뭐가 돼? 8이죠. 8을 여러분이 봤던 이 복잡하게 생긴 함수의 크기가 딱 루트 파이예요. 이현준 군 사고 웃냐? 어때? 재밌지?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들이요 나이스하게 이렇게 떨어져서 없어진다니까. 하는 얘기야. 자, 이번에 기말 시험에 나올 포시슈알 음식과 생각. 포시슈알 음식. 생각 음식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포시슈알 음식 한번 쓰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양변 제곱해주고 비교하면 중간에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끝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삼각수 음식은 포로롤이에요. 포시슈알 음식에 양변 제곱해주고 포시슈알 음식 한 번만 쓰면 돼요. 실제로 보여야 될 것은 포시슈알 음식만 보입니다. 포시슈알 음식 어떻게 보입니까? 먼저 U가 0일 경우에 생각하는 거 보이고 U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프로젝션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U가 0이 아니라 그러면 U를 여기다 놓고 V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프로젝션 생각하면 되잖아. 이거 U고 이게 V면 이게 P지요. 여기까지. 그럼 이건 뭐야? V에서 P 뺀 거잖아. W라고 그러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건 바로 이 WW의 내적이 0보다 크다는 게 내적의 성질이죠. 어떤 벡터건 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내적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W는 뭐라 그랬어요? V-C라고 했죠? 대체할 수 있죠? V-대체니까 내적의 성질에 풀었을 수 있죠? 풀었고 나면 W하고 P는 서로 이거죠? 수직이죠? W하고 P는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이잖아. 남는 건 이것만 남네. 그렇죠? 근데 W가 뭐예요? V-P죠? V-P라고 썼죠. 내적의 성질은 풀었을 수 있죠? 둘로. 그걸 쓰고 나니까 그럼 요건 뭐예요? V의 노름의 제곱이네. 그 다음 요건 뭐예요? PV. P의 V의 내적. PV의 내적이 뭐? 바로 뭐야? PV의 내적은 P가 뭐였냐면 이거였잖아. 프로젝션 구하는 거 알잖아요. P는 뭐야? P의 U지요? P 타임스 U 아니야? P가 뭐였어요? P가 바로 요거였잖아요. P가 P 이퀄 뭐였어요? U의 제곱에 V의 U였잖아요. 기억나죠? 똑같죠? 앞에 봤던 거야. 그렇죠? 앞에 프로젝션을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 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튀어나오네.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에 U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U가 있고 뒤에 V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걸 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러면 자 이게 0보다가 이게 크다 그랬으니까 이걸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걸 일로 옮겨준 다음에
주어진다 그러면 이 두 벡터에 대해서 각각 크기를 구하고 또 코시-슈왈츠 기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줍니다. 코시-슈왈츠 기록을 각각 구하고 크기를 구해서 기록이 각각 구하면 13이고 일부의 각각의 크기를 더하면 그래서 삼각형이 성립하는 걸 코시-슈왈츠 기록이 성립하는 걸 보여줍니다. 또 볼까요? 이 코시-슈왈츠 기록은 버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게 일반적인 코시-슈왈츠 기록 모두 그걸 성립합니다. 특히 우리가 CN이라고 하면 우리가 CN함에 대해 코시-슈왈츠 기록은 여러분들이 이거라고 배워하셨죠? CN함 목소 성립하기 목소 백화점이 이게 차이고 이게 바로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이게 바로 위에 내적이고 위에 크기고 위에 크기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코시-슈왈츠 기록의 생생한 케이스예요. 또 연속함수들 사이에 코시-슈왈츠 기록이죠. 연속함수들 여러분 이런 거 봐왔었죠. 이게 코시-슈왈츠 기록이야 여러분들이 봐왔어요. 이게 바로 이거는 유기의 내적의 크기 전체가 크고 우변은 유의 내적 더하기 유의 내적. 즉 여러분들이 봐왔던 다양한 코시-슈왈츠 기록식은 결국은 요것이 두 벡터의 내적의 크기는 각각의 노름의 곱보다 같거나 작다는 코시-슈왈츠 공식의 다 스페셜한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대해서 코시-슈왈츠 모든 벡터 공간에 대해서 어떤 벡터 공간을 주건 간에 그거에 맞는 코시-슈왈츠 공식의 버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삼각형식도 마찬가지. 삼각형식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 풀이의 글씨가 바로 이거입니다. 6장 2절은 대충 다 끝났고 이거는 심화학습으로서 소개하는 내용인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듯이 연속함수의 집합이 이제 내적 공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적을 이렇게 정의해 줬었잖아요. 내적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나면 그들 사이에 이런 관계들이 성립하는 것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빠뜨린 증명들 여기다 준 거예요. 코시-슈왈츠 공식이 이렇게 성립되는 것들을 자세히 보여준 겁니다. 삼각형식으로. 또 이 P3가 3차 이하의 모든 다항식을 포함하는 4차원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면 P3의 표준 기저는 1, x, x제곱, x세제곱이 되죠. 여기서부터 직교 기저를 찾아봅시다. 표준 기저로부터 그람-슈미트 정규 직교, 직교화 기법을 사용한다 그러면 필요한 건 뭐였어요? 내적밖에 없었지? 내적만 있으면 첫 번째 것도 프로젝션 사용해서 두 번째 거 뽑고 또 프로젝션 사용해서 다음 거 구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봅시다. 어떻게 가는지. 먼저 자, 우리는 여기서 Q1, Q2, Q3, Q4에서 P1, P2, P3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표준 기저에서 직교 기저. 이게 표준 기저죠? 이것들만 있으면 모든 4차 이하의 다항식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먼저 P0, Q 첫 번째 것은 같은 거로 놓고 두 번째 내적을 먼저 구해서 P1을 놓고 Q1으로 P1 구한 거예요. P1 여기서 내적을 구해서 P1 거예요. 다음 P1의 이제 내적을 통해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P2는 그 프로젝션을 빼줘서 프로젝션 빼줬죠. 여기서도 프로젝션 빼준 거고 프로젝션을 빼줬더니 남는 게 이렇게 나왔죠. Q2-3, 3분의 1분의 P1으로. 자, 따라서 P2는 다음과 같이 구해졌어요. 자, P1 구했고 P2 구했습니다. P3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돼요? Q3에서 프로젝션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프로젝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각이 필요하죠? 각각을 구하기 위해서 내적들 값이 필요했죠? 이것들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니까 남는 게 뭐가 됐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값들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Q3를 집어넣어주면 P3가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P0, P1, P2, P0, P1, P2, P3를 구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본 직교기죠. 직교기를 정조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직교 기저를 구하라 그래서 직교 기저를 구했어요. 자, 근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중요한 건가 한번 봅시다.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모든 연속 함수의 집합 안에서 함수가 f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f에서 pn으로의 직교 사역. 모든 연속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린이. 그러니까 연속 함수가 하나가 있으면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다항식은 직교 기저가 아까 같은 식으로 직교 기저를 구할 수 있죠. 그 기저를 2차계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개수가 뭐가 되는 거야? 개수. 그렇잖아. 김준희 군. 흥미진진하지?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연속 함수들이 아무거나 주어져요. 그것들은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 다항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다항식에 기저가 있지. 기저의 1척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기저의 그 개수가 코에피션트, 그 다항식의 개수가 뭔지 그 개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르장드라 폴리노미알의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동기를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 이 직교 사용 P를 구하면 P는 이렇게 구해질 수 있거든. 자, 여기서 요걸 구하면 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 뭐냐면 이 다항식 P 오브 X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이 프로젝션이 이 다항식을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션이 뭐냐면 P 오브 X는 마이너스 1상에서 F 오브 X의 가장 근접한 n차의 최소 제곱 다항식이에요. 모든 다항식은 모든 연속 함수는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디그리를 한없이 주면 한없이 주면은 디그리가 너무 높잖아. 너무 복잡해지잖아. 디그리를 낮춰주면 그걸로 이루어지는 서브스페이스는 차원이 낮아지죠. 부분 공간이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는 여기 있고 부분 공간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의 이 부분 공간으로의 프로젝션이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고 다 이걸 보니까 모든 개념들이 앞에서 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업사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실 안 가르쳐줘도 되는데. 자, 봅시다. 그래요. 이게 바로 최소 제곱 다항식이에요. 리스트 스퀘어 폴리노미알이야. 차이가 가장 오차가 작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이게요. 그리고 이 JN을 이런 형태의 모든 삼각함수의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트리고노메트릭 폴리노미알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함수 공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로 파이의 부분 공간 이렇게 이런지는 함수 공간은 이 사이에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 사이는 부분 공간 연속 함수의 부분 공간이라고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JN은 이 n 플러스 1의 함수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요 말좀 좀 바꾸자. 여기서 이것은 함수 공간, 이루어진 함수 공간. 표시만 해요. 자,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함수 공간은, 이 JN을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함수 공간의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1차 결합이 이루어져요. 자, 그럼 이것들의 1차 결합. 이게 기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것들 사이에 내적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적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은 서로 0이 아닌 함수는 서로 직교하며 1차 독립이 되고, 따라서 JN은 2n 플러스 1개의 이런 함수를 직교 기저로 갖는 2n 플러스 1차원의 부분 공간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연속 함수들의 부분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의 이루는 그 벡터 부분 공간의 기저가 바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 기저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성질이 서로 직교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직교 기저들을 가지고서는 서로 다른 기저들을 가지고서는 이 내적들을 구해서 이것들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개수들 직교 사용을 통해서 개수들이 A1, A2, B, A1, A1, B1, A2, B2 해서 구해진 개수들 요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업사에서 배우는 푸리의 개수예요. 푸리의 개수가 바로 내적을 이용해서 요 쌍으로 요게 n개, 요게 n개, 요게 하나 더 있었던 거잖아요. 2n 플러스 2의 기저라는 거 있죠? 기저의 요 벡터들의 1차 결합을 할 때 만들어지는 요 코에피션트들이 바로 푸리의 코에피션트.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요 급수가 바로
차원이 너무 높잖아. 비슷지 않고. 요거는 2n 플러스 2차원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이그젝트한 값이고 앞에는 어프로시메이션이었고요. 필요에 따라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때는 르잔드르 폴리노미얼을 쓸 수 있고 푸리의 급수를 쓸 수 있고 아무것 써도 여러분 목적에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알아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한 사람이 푸리에요. 이 푸리에가 바로 생각한 게 아까 보여줬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푸리에가 생각한 게 푸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 푸리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이게 어떤 연속한 함수죠. 연속한 함수인데 미분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거를 미분 가능한 연속한 함수를 쓴다. 1단계, 2단계, A1, A2, A2, A1, A1, A2 하고 그래서 근사한 몇 단계 지나면 거의 시작함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연속함수고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갖고 할 수 있잖아요. 면적이건 소백값이건 최소값이건 미분 가능해요. 미분하지 가능하지 않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과정이에요. 푸리의 급수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선 뭐 내적 공간에서 내적 구하고 크기 구하고 거리 구하고 차이값 구하고 하는 문제들이니까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질문 있습니까?